원투펀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장 파티가 돌아왔습니다. 야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최강의 클럽 우리 이상형 월드컵 4강이에요. 우리 중결승 그죠? 중결승인데 진짜 뭐 최고의 팀들만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결승전까지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근데 너무 힘드네요. 힘드세요? 네. 네. 어떤 점이요? 이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거짓말. 진짜예요? 사실 다 정했어. 사실 다 아니야, 정했어. 아니야. 진짜. 그래요? 나 안 네. 믿어. 진짜. 나 고민. 위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저요. 네. 일단 황금 배분이 됐다. 황금 배분. 네,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50년대 팀이잖아요. 네. 6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70년대 팀이고 아리고사키 밀란은 80년대 말 혹은 뭐 좀 길게 보면 이제 90년대 초 정도의 팀이고 그렇죠.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유일하게 이제 21세기의 팀이니까 마지막에 남은 네 팀이 정말 대단한 팀임과 동시에 시대별 구분도 아주 확실한. 네.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황금 배분으로 지금 중결승전이 치러지고 있네요. 저한테는 황금 배분이 아니에요. 고민의 배분. 저는 일단 첫 경기 네. 패배 이 바르셀로나. 네. 그렇죠. 그리고 유럽 5연패 레알 마드리드. 왜 네. 고민스러운가 했더니 예. 무슨 그 배우로 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 테일러죠. 아이쿠야. 그리고 그 이후에 좋아했던 배우가 소피 마르소예요. 네. 라붐? 라붐?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다. 유럽 5연패 레알 마드리드가 이 리즈 테일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패배 바르셀로나가 소피 마르소. 아무튼 자 여러분 첫 경기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 대 유럽 5연패 레알 마드리드예요. 저희가 커뮤니티에 투표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보니까 압도적으로 유럽 5연패 레알 마드리드를 이겼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자 한번 이 첫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 네. 의견 이전에 네. 오레오 0201님. 예. 오레오 0201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읽어주세요. 시대를 보정해도 네. 바르셀로나가 두드려 팰 것 같다. 심지어 당시 축구는 토탈 풋볼 이전이라서 네. 공격은 공격, 수비는 수비만 했던 원시적인 축구에서 못 벗어나서 바르셀로나의 무한 압박과 티키타카를 이겨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는 네. 사키의 밀란이나 미켈스의 아약스나 1970 브라질 이 팀은 이제 펠레, 자이르지니오, 리벨리노, 토스탕, 제르손 이런 선수들이 있던 그 브라질이 아닌 이상 비교 대상이 없다. 저희가 제 2경기에 사케 밀란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분 말씀이라면 이 바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 대 사케 밀란이 붙었으면 진짜 고민 많이 하셨겠네요, 이분. 그러니까 두드려 팬다거나 뭐 이제 원시적이라거나 뭐 극단적으로 공수가 분리돼 있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이 당시 레알 마드리드도 당대에 아주 훌륭한 포메이션과 훌륭한 선수들을 통해서 멋진 경기를 치렀던 팀이라서 뭐 약간 이제 어휘 자체는 조금 강하긴 합니다. 이 오레오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그 뒤쪽에 얘기 있잖아요. 밀란, 아약스, 브라질만이 그래도 상대이고 네. 패배 바르셀로나는 다른 팀들보다는 대부분 월등할 것이다. 압도적으로 라고 월등할 보시는 것이다. 거는 이 오레오님이 역시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네, 이분은 예전에 또 이제 글을 올려주셨던 분인데 네. 지니어스 K님 이분은 선수단의 클래스 차이는 비등하다고 볼 수 있고 트로피 성과의 상징적인 거는 레알 마드리드 전술사의 큰 영향력은 페페 바르셀로나. 자 그러면은 이 대결은 아약스와 그 사키의 밀란 이 지난번에 그 대결처럼 고르기가 어려운 대진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 레알 마드리드의 그 빛나는 재현되기 어려운 그 성과에도 상당히 이분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팀도 그 당시에 보여준 압도적 포스, 센세이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역대급 팀들이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축구 전술사에 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좀 더 뛰어난 감독을 보유했던, 그러니까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의 팀으로 많이 불렸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무뇨스 감독이라는 또 전설적인 감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의 팀으로 불렸고 혹은 이제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와 그 푸스카스를 비롯한 그 당시 원조 갈락티코스의 팀으로 불리지 누구의 레알 이럴 때 그 누구가 감독으로 불리는 경우는 조금 적기는 해요, 이 팀은. 아, 예. 그러니까 선수 위주의 팀으로 불렸던 게 맞는데 지금 지니어스 K님은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메시와 뭐 차비, 이니에스타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로 불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감독의 시스템 축구 이런 거를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조금 우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그 오레오님과는 달리 레알 마드리드에도 점수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역량이랄지 전술사에 끼친 영향이랄지 이거는 바르셀로나를 좀 더 쳐줄 필요가 있다. 이분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아주 해박하신 분입니다. 이렇게만 네. 보면은 축구밖에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들은 뭐 영상 혹은 뭐 서적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탐독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저의 결론은 예. 두 팀이 붙는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도 충분히 시대 보정을 좀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후 시대에 웬만한 강호들과 싸우더라도 이 레알이 오히려 중원 플레이나 이런 데서 지배를 할 수가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를 우리가 뭐 그 당시에는 티키타카의 팀으로 많이 부르기는 했지만 저는 이 팀이 티키타카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당시로서는 또 센세이션을 했던 압박 능력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은 상대 볼을 최대한 빨리 뺏어 와서 자기들이 일단 볼을 갖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무한정 아주 최대한 또 유지를 하는 여기 이제 그 무한 압박과 티키타카를 이겨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오레오님에게 제가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과르디올라의 그 바르셀로나의 압박을 디스테파노의 레알이 걸리게 되면 저는 고전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티키타카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일단 압박의 차이가 경기 내용상에 좀 드러나면서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좀 유리한 경기를 전개할 것이고 한 2억 골 정도 차이는 바르셀로나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바르셀로나에 한 표를 던져 주셨고요. 네네. 자, 우리 풀 영상에 워낙 해박하신 우리 장 의원님께서 대가예요. 풀영상의 대가. 공을 뭐 소유를 안 하면 뺏길 일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첼시처럼 소유를 안 하고 뺏길 일이 없다가 그냥 역습하나 토레스가 넣으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소유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 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래서 레알은 공을 갖고서 자기들도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압박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예. 네. 하지만 그런 전술적인 어떤 성장에 있어서는 전술을 만들었던 또 이른바 스승들의 계보들이 쭉 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펩 감독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50년대 6.25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러한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과거에 있는 그러한 그 전술을 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네. 이때는 이때 나름대로 최고의 전술 운영을 한 거예요. 뭐 수비만 하고 공격만 한다? 그렇지도 않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때는 진짜 공수가 완전히 분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약간 오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중적으로 요즘 축구에 비해서는 약간은 그런 경향이 그렇게 좀 보일 수는 짙었다 있는데, 네. 정도로 아는 게 맞겠죠. 두 팀 다 여기는 역대 최고의 선수인 메시와 그 다음에 새 얼간이들과 펩 감독은 그 여러 전술적 토탈 풋볼에 기반한 스승들의 계보를 이어서 가장 그 시대에 맞는 최고의 축구를 구사했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최고의 선수들이 있었죠. 뭐 누차 얘기하지만 헨토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드렸던 선수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역대 최고의 팀을 뽑을 때는 뭐 여러 언론에서 유럽에 있는 언론에서 도 가끔 뽑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보면 펩 바르샤가 항상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 왜? 우리는 사실은 50년대 중반 이후에 유로피언컵 5연패 레알 마드리드를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 기자 나이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경기를 뭐 판단할 수가 힘드니까 사실은 펩 바르샤를 올려놓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은 결국 두 팀은 제가 볼 때 축구계에 끼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둘을 붙여놓는 어떤 경기력적인 걸 떠나서 그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와서는
더 위대한 팀은 어디 팀이 될 것이냐 논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역시 이 축구 산업과 축구판이 글로벌화되고 엄청나게 커졌을 때 영향을 많은 축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끼친 지금 시대의 펩이 바르셀로나가 더 영향을 끼친 거는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미디어의 차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미디어적인 경기 측면에서. 하나 하면은 전 지구촌이 다 보는 다 거고 보죠. 이때는 사실은 아무리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해도 뭐 유럽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봤을 거예요. 네. 이때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게 펩의 이 바르셀로나를 좀 뭐 두 분 다 이제 우위를 두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희극계에서도 네. 구봉서 선생님이나 서영춘 선생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지금 이 대결이 이 개그 콘서트 대 예전에 뭐 웃으면 복이 웃으면 와요. 복이 와요. 네, 그 전에 뭐 유머 수분 일본. 만복내 뭐 이런 네, 거 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비교도 뭐 이 비교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네 그때는. 네네네. 영향력으로 봐서는 그때 그때가 더 셌죠. 개그 쪽은 네. 코미디언 쪽은 과거가 더 맞아요. 셌고 그냥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요렇게 이 두 팀이 진짜 그냥 단판 승부예요. 딱 붙었다. 몇 대 몇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붙었다. 네. 시대 보정 없이. 네. 그러면 제 생각에 펩 바르샤가 한 5대1 정도 5대1. 승리하지 않을까. 시대 그냥 보정 붙으면 없- 시대, 시대 보정 없이 붙으면. 시대 보정이 없으면은 저는 더 큰 스코어 차이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거는 무슨 논리냐면 그렇게 따지면 체인벌린이 있던 그때 NBA로 지금 NBA 팀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테니스로 따지면 비에른보리, 비욘보그라고 불렸던 그렇죠. 그 나무 라켓을 썼던 네. 보리한테 나달이나 조코비치를 그렇죠, 보냈던 그렇죠. 만약에 그럼 시대 보정이 저희는 무조건 있는 거니까 시대 보정 이씨 단판 승부로 붙었다. 그러면은 시대 보정을 한 상황으로 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가진 클래스를 가진 네네네, 그렇죠. 선수 이 갤럭시 조합이 예. 지금 이 바르셀로나랑 붙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시대 보정으로 지금으로 올려주면 그렇죠. 어느 급으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급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딱 됐다. 뭐 예를 들어서 헨토는 라이언 킥스가 될 수도 있고. 아 근데 그러면 헨토 선수가 약간 기분 언짢을 기분 수도 언짢을 있어요. 수도 있겠네. 위에 약간 윙어한테 줘야 될 것 그 같아요.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푸스카스는 뭐 예를 들면 레반도프스키. 네, 그렇죠. 네, 네. 뭐 디스테파노는 누구라고 해야 될까? 디스테파노를 지금 지금 하면은 지금- 사실은 메시의 시조가 되시는 그러니까. 분이 디스테파노 아르헨티나의 어떤 예. 선배 시조인데 그러면은 그냥 메시로 해도 그냥 되죠. 메시로 해도 메시 그러면은 저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콘 메시고 여기는 LH 메시. 이거 완전 메타피스인데? 네? 쫙 피파 라인으로 해갖고? 치면 야 세월간이 미드필더가 여기 루이 비달이 있고 뭐 여기도 좋지만 세월간이가 좀 세긴 세구나. 네, 최전방 공격 파괴력 득점력은 여기가 좀 떴어요. 메시가 있긴 있지만 네. 여기는 이제 다비드 비아가 있을 때가 있고 또 그 전에 비아 페드로냐 에토 앙리냐 그렇죠. 뭐. 앙리가 그 전에 그렇죠. 앙리가 있을 때가 있고 뭐 그 비슷할 것 같죠. 진짜 거의 뭐 용호 상박이.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는 와 용호 상박 진짜 우열 가리기 힘든데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 경기를 여기 50년대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얼마나 또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검증의 차원에서는 확신은 할 수 없으니 네. 그래 펩 바르샤는 그래서 했고 영향력을 봤을 때 여기를 줄 수밖에 없겠다. 근데 진실은 여기가 더 셌을 수도 있다. 아직 모르는 거니까. 진실은 역대 최강이 레알일 수도 있다. 네. 가장 갈락티코 팀이니까요. 최강의 클럽 이상형 월드컵의 준결승 첫 경기 펩의 바르샤 대 유럽 5연패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펩의 바르샤를 올리는 걸로 네. 결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야. 펩.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키의 밀란 대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네, 요거는 요 두 개는 꼭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 오레오님 다시 등장하셨어요. 또 등장하셨습니다. 게임에서도 강하고 실축에서도 강한 사키 밀란, 그의 극성팬 첼지언까지 있는 이상 이건 질 수가 없는 승부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키 밀란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요. 데밍님, 우리 또 영원한 오랜 팬이신 데밍님께서는 데밍. 한준이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상 멘트를 예상 적어주셨어요. 예. 이렇게 압도적 표차가 날 만큼의 투표는 아니라 봅니다만
팬 투표에서 사키 밀란이 이 정도의 압도적 표차 승리를 점한 것은 역시나 우리 장지현 의원이 수년간 굴리트에 대해서 과도한 선전을 해오신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 의원님이 멋쩍은 웃음을 껄껄껄. 아이 또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이러는데 네? 그러면서 내믹님이 자기도 그 선전에 당했다. 아. 그래서 굴맨에 한 표. 오. 네. 요 두 멘트가 네. 저는 뭐 재밌기도 하면서도 근데 말이 또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센스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네. 말이 되고 맨 위에 그 또 지니어스 K님 아, 또 등장하셨네요. 그리고 발렌시아 빨리 팔아 영보가님 맨 밑에 요 두 분이 역시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발렌시아 빨리 팔아 영보가님의 요지는 뭐냐면 사키 밀란이 더 역동적이고 더 강할 것 같다. 이게 짧은 얘기지만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시적 성과의 베켄바우어의 바이에른도 충분히 역대급 팀 중에 하나이나 지니어스 K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시 미켈스의 아약스, 사키 카펠로의 밀란에 비해 포스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카펠로, 사키, 밀란의 우위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니어스 K님은 역시 또 축구사에 정통하신 분답게 네. 그 영향력을 보신 거고 이 발렌시아 빨리파라 영보가님은 그 특히 이제 스타일과 실제 좀 경기 내적인 그 측면을 조금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두 분의 말씀의 조합으로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피지컬 싸움은 좀 비슷하지 않겠나 봐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사키 밀란의 피지컬이 무조건 위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독 전차 군단의 축구에서 이 피지컬, 투쟁심, 이 싸움 능력 이거 빼면은 또 없거든요. 게임에서도 그때 서독, 동독은 선수들이 이만하고 이만해요. 그래요? 예. 피지컬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대등할 거라고는 보지만 지금 발렌시아 빨리파라 영보가님의 말씀처럼 이 역동성과 기동력은 밀란이 분명히 좀 우위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제가 에우제비오 선수의 벤피카와 이 바이에른이 붙었을 때는 베켄바오라는 전술적 요소가 벤피카를 상당히 괴롭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아, 예. 그런데 사키 밀란하고 막상 붙으면 네. 베켄바오의 그 전술적인 강점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이 시절에 또 베켄바오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가 프랑코 바레시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켄바오가 지닐 수 있는 전술적 강점도 부분적으로 밀란은 지니고 있는 데다가 이때 밀란은 다들 아시다시피 마라도나를 컴팩트하게 막기 위한 포진을 구축을 한 거거든요. 바이에른에서 이제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이제 헤네스 선수와 이제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당시 젊은 이제 조커 루메니게 선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마라도나를 막기 위해서 구축한 밀란의 그 컴팩트 대형이 헤네스와 루메니게는 막지 않겠습니까? 마라도나도 막은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뚫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폴리에게 진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라도나를 염두에 두고 고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루메니게와 헤네스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고로 베켄바오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이 팀도 갖고 있는 데다가 루메니게와 헤네스의 개인 전술도 막아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한 2골 정도 차로 밀란 승 저도 예상합니다. 네. 우리 한의원님께서도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과 더불어서 밀란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요. 자, 장 의원님. 이것도 상당히 어렵네요. 네. 이것도 어렵습니까? 예. 이거 수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제가 쉽게 해요. 네, 지금. 굉장히 쉽게 하시고. 왜냐면 우리 이- 장 의원님께서는 풀영상을 다 풀영상에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민되시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이 팀도 저는 엄청나게 좋은 팀이더라고요. 그리고 베켄바워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한테만 항상 들었던 아버지가 베켄바워를 좋아하셨고 예. 되게 훌륭한 선수다라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나 이런 영상으로만 봤지만 풀 경기를 본 베켄바워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와, 엄청 잘하. 사실은 바레시도 최고의 리베로였지만 저는 두 선수의 클래스를 놓고 보면 베켄바워가 위라고 보거든요. 의죠. 네. 이때도 약간 사케 밀란보다는 전술적으로 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때 뭐 우도라텍 이후에 뭐 크라머 뭐 전술적으로는 그래도 사키보다는 밀리지 않겠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을 가지고 야 여기는 그래도 전술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새 시즌 유로피언컵 3연패 그리고 서독의 당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때 세계 최강의 전술을 쓴 거죠. 사키는 조금 이제 영향력을 많이 준 혁명적인 전술을 가져온 거고 하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다 차치하고라도 선수를 이렇게 보면 누가 그러면 진짜 셀까 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왼쪽 수비 브라이트너 오 브라이트너 대 말디니. 오. 그리고 왼쪽 수비 여긴 말디니. 근데 이거는 말디니 윈. 말디니. 슈바르 챔펙 대 코스타 쿠르타? 야 이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 거긴 동률. 바레시 대 베켄바워. 야 용어 상박이지만 이거 베켄바워 약간 위. 우세. 게르트 밀러 대 반바스텐. 야 이거 참. 근데 둘이 스타일이 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너무 용모상박인 거야. 페네스 대 굴리트 또는 도나도니. 하지만 굴리트를 루메니게랑 붙이고 헤네스를 도나도니랑 굴리트를 루메닉이랑 붙이고 페네스랑 도나도니랑 붙이고. 한 명 한 명 조합을 해놓으니까 이거 굉장히 바이에른도 상박이네요. 만만치가 않은 바이에른도 거예요. 만만치 바이에른 않아요. 뮌헨도 이 당시에 되게 엄청난 드림팀인 거죠. 네네네. 장현님 말씀이 맞네요. 이게 진짜 고민될 만하네요. 고민돼요. 네. 고민되지만 저는 근데 밀란. 굴맨. 네. 근데 이거는 난 이거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팬심이 작용했어. 이거는 제가 그냥 객관적이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장희연님께서는 아니 객관적이셨어요. 아니 왜냐면 나도 밀란으로 네. 했잖아. 팬심도 작용을 해야죠 네, 당연히. 네. 우리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케 밀란 대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뮌헨을 약 7대3 정도로 사케 밀란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만장일치로 그렇게 보면 네. 사케 맞아요. 밀란이 결승을 진출하는 걸로 땅땅땅 하겠습니다. 땅땅땅. 네. 땅땅땅. 이렇게 해서 결승전이요. 과르디올라의 바르샤 대 사키의 밀란이 결승전 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결승전 가면 근데 약간 또 싱거워지는 맛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올 것이 왔고요. 올 것이 왔고.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애초에 대진 나왔을 때 예상이 처음부터. 좀 됐었어요. 예. 그런 결승인데 결승전이 드림 매치가 되기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사에서 74년 월드컵 결승을 베켄바워의 서독과 크루이프의 네덜란드가 붙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드림 매치. 맨유 팬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지만 그 과르디올라 감독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바르셀로나와 그 알렉스 포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09년에 만났을 때도 이거 사실은 양 팀의 멤버를 봤을 때는 드림 매치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승전이 그런데 이렇게 드림화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진짜 이게 드림 매치로 저희 이상형 월드컵에서 지금 네. 결승전이 펼쳐졌어요.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패배 바르셀로나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네, 아까 이제 장 의원님이 좀 농담 섞어서 아이 뭐 볼 가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첼시 같은 경우에 네. 아이 바르셀로나를 한 방 먹일 수도 있는 거를 실제로 역사에서 보여줬다. 맞아요.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 화산재가 있기는 했지만 무리뉴 감독의 인터 밀란도 사실은 그런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위대했던 바르셀로나라고 해서 한 방을 안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대는 분명히 이 사키의 밀란일 확률이 높죠. 강인하죠. 전술적으로도 아주 컴팩트하죠. 선수들 전체의 활동량 뛰어나죠. 여기에 기술을 지닌 반바스텐이나 도나도니나 그 오렌지 삼총사들에다가 도나도니 같은 선수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힘과 높이와 속도와 여기에 전술까지 갖춘 팀이 밀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팀이 사실은 바르셀로나 괴롭히는데 가장 최적화된 팀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여기서 한 골이라도 저는 바르셀로나의 우세를 예상해요. 그렇습니까? 가볍게 간단히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냐면 일단 4-4-2 포메이션을 구축하는 이 밀란이 미드필드 싸움에서는 일단 상당히 밀릴 확률이 높다. 물론 예. 그들의 미드필드에는 뭐 레이카르트도 있고 뭐 안첼로티도 있고 뭐 굴리트도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고 여기도 분명히 역량이나 뭐 피지컬이나 모든 면에서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당시에 사키 감독이 구축했던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기본 포진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세얼가니에 가짜 9번 메시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게 돌아가는 바르셀로나의 중원을 당해내기는 이 4-4-2 AC 밀란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밀란이 구축했던 플레이는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장 의원님이 그 극단적인 수비의 첼시랄지 그 무리뉴 감독의 인터밀란이랄지 이들과는 달라요. 상당히 이탈리아스럽지 않은 전술의 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키 감독은 이탈리아 축구사에서는 이다나 취급을 받으면서 당시에 많은 이탈리아 전통적인 성향을 지닌 감독들로부터 사실은 약간 좀 따돌림 같은 걸 당한 사람이 아리고 사키예요. 아, 예. 사키 감독의 그 전술적 계보는 오히려 네덜란드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 사키 감독은 전체적으로는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면서 바레시 선수의 그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어내는 그 역량의 수비를 또 상당히 의존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키 밀란이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을 때는 중원에서 볼 소유권을 많이 밀리게 되고 여기서 한 방에 터지는 메시 선수의 스루 패스에 뭐 에토 앙리가 됐건 비아 페드로가 됐건 다다다다 들어가는 이 양 사이드의 선수들의 뒷공간 침투. 네. 이것을 과연 계속 막아낼 수 있었을까? 90분 동안. 한두 번은 막아내도. 네. 저는 그 두 팀의 어떤 물론 이제 시대 보정을 좀 해준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키 밀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선수들의 어떤 운동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면은 이제 보정을 해주더라도 저는 그 사키 밀란의 특성상 메시의 재능에는 털렸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마라도나 선수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거긴 한데 메시는 메시 혼자가 아니거든요. 메시 주변에는 말씀해 주신 세열가니가 있고 앙리에토가 있고 페드로 비아가 있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정말 역대 최고의 능력 플러스 다른 동료들의 시스템까지 결부가 돼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라도나 나폴리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은 저는 상대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메시 중심으로 하나가 탁 터지고 사이드에 있는 공격수들이 가세했을 적에 저는 밀란이 몇 번 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밀란이 보유하고 있는 그 반바스텐, 굴리트, 도나도니, 이 레이카르트 그리고 또 수비수들도 공격에 가세할 수 있는 이 밀란 선수들의 능력을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도 피를 안 흘리고 이 경기는 넘어갈 수가 없고 한 4대 2나 4대 3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아닐까. 4대 2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따라붙기 위해서 3대 2 상황에서 밀란이 난리를 치다가 역습을 오히려 당하는. 이제 막판에 이제 한 골 정도 더 허용하는 네. 그런 흐름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승부인데 그래도 뭔가 두 팀의 시스템을 비교하면 바르셀로나에 약간 우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습니다. 우리 한의원님께서는 바르셀로나 쪽으로 한 표를 던져 주셨고요. 이번엔 장의원님께서. 결승 와서는 조금 시시해졌네. 아. 이런 얘기는 네. 저는 아까 준결승 때 미리 보는 결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펩 바르샤 대 사키 유럽 밀란. 5연패 오. 아, 유럽 레알 그래요? 마드리드를 저는 1, 2위로 보거든요. 아. 그리고 사키를 3위로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국면이 안 통하나?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팬심이 네. 팬심이 이게 안 그래서 통하는데요? 결국은 이 경기는 메시의 라스트 댄스다. 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라스트 그렇죠. 마지막 결승전이니까. 결승전이잖아요. 네. 라스트 댄스고 과거에 그 2011 시즌 그때 이제 무리뉴 감독의 레알을 5대 0으로 이길 때 그때 경기들을 기억을 해보면 역시 타이트하게 막 처음 압박을 하고 존 프레싱을 하는 그런 역동적으로 달려드는 무리뉴를 상대로 네. 펩이 보여줬던 그러한 능력 그거는 지금 사키의 밀란이 더 좋은 공격진과 수비진이 있어서 한의원님 말대로 5대 0은 안 되더라도 4대 2, 4대 3까지는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메시가 여기선 라스트댄스로 한두 골 차 승리는 가져가는 정도의 게임이 되지 않느냐. 최고의 팀을 꼽는 데 있어서는 아리고 사키는 요 정도 올라온 거면 된 것 같고. 장현님께서는 이 사케 밀란을 한 3위 정도로 보셨군요. 그 정도 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멘트가 메시의 라스트 댄스. 그러니까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작년 연말에 카타르가 아니었고 그 원투 펀치 대한장 파티에서 그렇죠. 메시가 진정한 라스트 댄스를 했다. 그렇죠. 그 월드컵은 월드컵이 아니고 그거는 이게 진정한 그렇죠. 가장 큰 고비는 준결승이었죠. 그렇죠. 원래 유럽 모든 게 오연패래요. 준결승이 가장 힘들잖아요. 네. 우리 장의원님께서도 이 바르셀로나 쪽에 그냥 수월하게 한 표를 던져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엘 클라시코에서 6대 2로 이긴 적도 있고 뭐 5대 0으로 이겼. 그때 대승을 거뒀을 때 그 파괴력은 네. 물론 이제 첼시 같은 최고의 강팀한테는 졌지만 네? 사실 졌잖아요. 예. 이게 팩트잖아요. 그럼요. 네. 토레스한테 막 완전 골만 다 열어주고.
어쨌든 그렇긴 하더라도 네. 네. 그래도 역시 그때 당대 뭐 유럽에서는 진짜 최고의 팀이었죠. 예. 네, 거의 상대가 없는 팀이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께서 여러분 결승전 우리 사케 밀란 대 페베 바르셀로나 이 경기에서는 페베 바르셀로나 뭐 얘기를 이렇게 쭉 제가 들어보니까 이 메시 선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네. 결국은 이걸로 네.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보셨죠? 이 메시의 라스트 댄스를 여기서 보셨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역대 최고의 팀에서도 네. 역대 최고의 선수가 있는 예. 팀이 결국은 1위를 하는구나라는 게 바르셀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페베 바르샤가 이 이상형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펩 대단해요. 예, 메시도 대단하죠. 저희가 최강의 클럽 이상형 월드컵을 이게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됐네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커뮤니티 회원 한 분께서 또 직접 우리 방청을 해주시고 요즘 매주 오세요. 네.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네,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투펀치 이 최강의 클럽은 이렇게 해서 마치지만 뭐 더 좋은 뭐 주제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오늘로써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는 그만하고 뒤에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뒤에서 팍팍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리얼리요? 네, 리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예, 오늘 저는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도 네. 저희가 그 이동윤 MC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동윤 MC가 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장 의원님하고 축구 장이 하셨잖아요. 네. 축구 장이 이름은 저희가 앞으로도 영원히 아유,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뭐가 좀 필요하다, 뭐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불러주세요. 네, 그럼 네, 언제든지 요 옆에 사니까 감사합니다. 네,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계속 놀러 오실 것은 맞잖아요. 아니, 맞죠? 여기 시도 뭐- 때도 없이 원래 오시던데. 네, 여기. 저희 여기 사무실이잖아요, 제 사무실. 뭐 뭐 오셨다가 들어오니까요. 출연하시면 되지. 예. 자, 마지막에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 그럼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변에 전파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장파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